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가 마지막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논란 속에서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 청약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3월 3일날 특별 공급이 진행됐었고 3월 4일날 1순위 접수가 있었죠. 자, 이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 왜 논란이 됐냐? 다들 아시죠?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2달 차이를 두고 분양을 진행했는데 2달 만에 무려 1억 2천만 원 분양가가 껑충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서민한테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공공택지 분양가가 이게 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먼저 분양하는 건설사가 바보라는 것을 알려준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예요. 자, 보통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야, 너무 비싸다. 이게 공공택지 분양가 맞냐? 야, 2달 만에 1억 이상으로 올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싸다. 주변 시세 대비 3억 5천 이상 싸네. 로또나 다름없다. 자,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과거 분양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싸다고 하신 분들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분양 커뮤니티에서 비싸다고 난리쳐도 실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의 청약 결과는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면 늘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청약 경쟁률 예상대로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면 논란도 있었고 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실제 까봤더니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높았죠. 4인 가족 만점도 당첨이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지간한 가점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대형 평수 101제곱미터 40평 정도 되죠. 여기는 더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342대1, 165대1, 180대1, 131대1이에요. 와, 이거 대출도 안 되거든요. 대출도 안 되는 아파트 청약한다고 이 A타입에서만 14,000건이 접수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변화하는 청약 제도와 향후 바뀌는 제도의 중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는요, 공공택지, 서울에 있는 공공택지의 희소성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전 마지막 분양이었다는 거. 야,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냐? 정말로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1주택자의 청약 증가와도 연결된다는 부분이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지역 마지막 신규 특징하는 희소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공공택지의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공공택지가 왜 중요하냐?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도금 9억 이하는 받을 수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서울 지역에서 공급 많이 하잖아.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요, 대부분 정비사업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통해서 공급되는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를 가져가고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면적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공급수 자체가 적고요, 저층 중심의 비인기 타입 중심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게다가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형 면적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중형 면적을 청약 넣으려는 사람한테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서울 거주가 청약에 유리한 지역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보를 많이 모으셔서 이사를 가시고 그 지역의 당해를 노리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거주 의무 전 마지막 청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언론사에서 갖다 붙인 이름인데요. 실상 내용은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 거주 의무가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팔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데 실제 거주하게끔 강제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게 2월 19일 분양 물량부터 포함이 되는데, 자, 분양가 심사 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고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거의 100%에 해당되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70% 이내 수준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이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둔촌주공 같은 곳은 3년이고 공공택지, 신도시 같은 곳은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제1풍경채는 2월 19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떴기 때문에 이 전월세 금지법에 해당이 안 돼요. 자, 이 규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거 시행되면 청약 경쟁률 정말 낮아진다고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보통 다 입주하려고 청약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청약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있어야 돼요. 당장 이 제1풍경채 청약 받으려면 전용 84제곱미터 인기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6천만 원 정도, 40% 정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자, 계약금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등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마련해서 연끌로 계약금을 납입하고요. 중도금 4회차만 대출이 되고 2회차는 대출이 안 되니까 원래 잔압을 해야 되는데 미납하고 연체로만 납부하는 경우 일부 건설사에서 이것을 용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에서 나는 10%만 현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10%는 어디서 신용대출이나 마통통해서 확보하잖아요. 잔금 시기에는 이것을 전세금을 받으면은요. 자, 보통 분양금액의 한 7, 80% 수준까지 전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난 계약금 10%만 갖고 있었는데 이런 9억 가까운 고가 아파트를 당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시장에 갭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청약 경쟁률을 높여왔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게 솔직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이걸 기대하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지역에 지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지금 미납으로 연체로 납부하는 부분이 이제 건설사 마음대로예요. 이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연체로 발생, 이건 당연한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죠. 건설사 마음이에요. 한순간에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그냥 미납 요금만 내라고 할 수 있는, 미납료만 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청약 경쟁률 한 자릿수일 때는 청약 당첨자 잡으려고 그냥 연체를 허용해 줬는데 지금은 청약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양 대금이 제때 수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드문 기회라는 겁니다. 자, 아까 대형 평수 경쟁률 무려 300대 1까지 올라간 거 보셨죠? 와, 이거 분양가도 비싸고 게다가 어이구야 대출도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면적은요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원래는 민영 분양 같은 경우는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데 이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점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주택 기간이거든요. 가점에서 밀려서 당첨이 안 되니까 그럼 믿을 거 추첨제밖에 없어요. 자,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청약 받으려면 이 대형 평수 있는 아파트를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서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수 분양이 극히 적어요. 정비사업장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대형 평수 없이 대부분 소형 평수만 공급되죠. 아니 1주택자한테 청약 당첨 기회를 줘? 야, 이거 무주택자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018년 12월 11일부터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첨 물량 75%는 무주택자한테 먼저 할당해서 추첨 돌리고요. 나머지 25%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포함해서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바늘구멍이긴 하긴 해도 이게 당첨되면 시세 차익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당첨 안 될 거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 집 잘 살고 있는데 왜 대출도 안 되는 대형 평수에 1주택자가 몰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야, 2배 이상 오른 우리 집 비과세 받고 팔고요.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 플러스 시세 차익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내 집 오른 건 알겠는데 팔기가 애매해요. 괜히 전세로 갔다가 주택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마음 쓰리잖아요. 분양을 받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수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겁니다. 자, 이 고덕강일 제1풍경채 물론 주변 시세 대비 3억 이상 저렴했던 것도 있지만요 현재 청약 제도상 이점을 많이 받았던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덕강일 제1풍경채 이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먼저
분양가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창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검토했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택지비 산정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창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분양 가격이 15% 이상 올렸네, 너 정말 나빴다, 이런 비난이 많아졌는데 변창 국토부 장관은 야, 이거 제도상 어쩔 수 없더라, 그 제도를 바꿔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바꿀지 아니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바꿀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나서 지금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처럼 분양 2달 차이로 분양 가격이 1억 이상 차이 나는, 그리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변화는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자, 이 잔금 시기에 전세를 내놓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중도금과 잔금 상당 부분이 해결됐던 부분이 이제부터 막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를 받을 능력이 없는데, 자, 그냥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해당되는 거고,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급 이전에 분양가 개편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간 분양이 3기 신도시 분양의 핵심인데 현재 분양가 제도는 답이 없다는 부분이죠. 제일풍경채가 너무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부분, 국토부에서 빠르빨리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쇼킹부동산 맛집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